자, 조선시대 후기적에 가장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진 숙종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이 숙종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정치적인 업적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업적보다는 경제적인 업적이 좀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지주들이 대신 부담해 주세요. 대동법. 이 대동법이 완성된 것이 바로 여기는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 양전 사업을 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대 태동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대라는 태아가 엄마 뱃속으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는 시기라는 뜻인데 이 근대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상,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싹 터야 이게 근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근대의 모습을 자생적으로 보이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그래요. 내재적 발전론의 반대말이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본인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데 당신들 조선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해놓고 보니까 고대 삼국시대 수준이더라 이거야. 자기들이 볼 땐.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근대 문물을 전해주고 35년 식민지를 해준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논리예요. 거기에 반대하는 건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너희의 식민지배는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고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본주의, 평등사회, 대중문화의 자생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 이게 이제 내재적 발전론인데 그 내재적 발전론의 시발점이 되는 부근에 섰던 왕이 바로 여기는 숙종이었어요. 자, 일단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화 됐다고 그러는데 이 숙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수단의 변화가 그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바로 조선 후기 숙종 때 이것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벼농사, 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쌀 농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조선은요 농경국가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의 발달이 그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나눠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숙종의 경제사 쪽에 좀 이번엔 초점을 맞춰봤어요. 조선 전기 때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어보셨어요? 벼농사 지을 때 쌀 농사 지을 때 직파법이란 걸로 농사를 지어요. 이 직파가 뭐냐면 벽실을 잡아서 직접 파한다고 해서 직파예요. 직접 파하고 뿌리면 막 벽시가 부러져요. 그 위에다가 막 물을 뿌려요. 그럼 자랄 놈은 자라고 죽을 놈은 죽고 알아서 수확되면 막 수확해다 막 먹으면 돼요. 그게 직파예요. 그런데 이 후기적에는 이사 갈 때 이예요. 이양법. 앙이 모앙자예요. 모를 이사시킨다. 이 이양법이 오늘날도 이걸로 농사를 짓는데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모내기 들어봤죠? 요게 모내기야. 모내기가 뭐냐? 모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벽실을 촘촘히 뿌려. 그럼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자란 걸 뭐라 그래? 요거를 하나하나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맞춰서.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양쪽 끝에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잡고 서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노동요를 부르면서 이렇게 허리 숙여갖고 이렇게 모를 하나씩 옮겨 심었거든요. 이게 이양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아버님, 우리 자녀분들하고 오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양법이 농사짓기가 불편합니까? 직파법이 편합니까? 언뜻 보기엔 뭐가 편합니까? 아버님. 직파가 편하죠. 그냥 막 뿌려 그냥. 막 먹어. 이게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여기는 직파법보다는 이양법이 몇 배 더 발전한 농사기술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는 벼하고 똑같이 생긴 피 때문입니다. 보시죠. 그 왼쪽에 벼예요. 거기 보면 하나하나 보면 그 날갱이 있잖아요. 저게 쌀이에요. 근데 오른쪽 피 보세요. 저게 잡초거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파법으로 하면 제가 보세요. 이게 뭐가 벼고 뭐가 핍니까? 구분이 안 가죠. 잡초 뽑는 행위를 김매기 한다고 그러거든요. 김매기 하는데 일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5명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이양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요. 처음에 심을 땐 허리 좀 아픈데 그 다음엔 어때요? 관리가 쉬워. 왜? 피가 자라면 보이잖아요.
줄을 맞춘 곳 이외에 나는 곳은 다 피 아니에요. 그냥 살랑살랑 5명 필요 없어요. 한 명이 살랑살랑 다니면서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김매기에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일손이 줄죠. 자, 여기는 이양법의 특징. 자, 일손이 줄어요. 일손이 준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잡초를 뽑아주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됐겠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손이 줄고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땅을 가진 지주랄지 조그맣지만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이 자작농들이 하루아침에 부자 농민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적은 일손으로 넓은 땅을 경작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활한 땅을 적은 일손으로 경작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은 들어보셨을까요? 광작이라고. 그럼 광작이 성행하면은 이 땅에서 일하던 자 한 명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4명은 뭐가 돼요? 업자 되죠, 업자. 실업자. 그럼 실업자 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당시 뭐 포구랄지, 항구, 아니면은 저 광산 가가지고 저 인력 시장 가가지고 노인 받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임노동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소작농들은 남의 땅에서 일해서 소작농 바치고 나머지 그냥 받는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노인 받는 노동자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광작, 농사기술의 발달은 부익부 빈익빈. 원래 잘 사는 자작농은 더욱더 부자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작농들은 완전히 임노동자, 일당 잡부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에요, 얘들. 자작농들, 부농들.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조선욱이 놀부를 떠올리시면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막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같이 돈을 벌어요? 시장에서 쇼핑할 거 아니요. 상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물건 누가 대줘? 수공업자가 대주죠. 수공업자도 같이 부자가 되네.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농민들은요. 그냥 반찬 안 먹어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 가면 파는 웰빙 채소만 먹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파밭, 미나리밭, 담배밭, 조선 후기에 등장한 고추밭, 거기다 뭐 호박,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이런 걸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짓는 작물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밭이에요. 자, 담배밭에서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해. 가서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 담배 농사 왜 짓는 거예요? 여기는 담배 내가 다 피워버릴 거야. 이런 사람 없죠.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런 걸 상품 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고 부자 농민이 쇼핑을 해서 상인도 부자 되고 수공업자도 부자 되는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그 시발점, 그 시작이 바로 숙종 때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농들이 이제 쇼핑을 갑니다. 눈치 부인, 코치 부인이 쇼핑을 갔어요. 청나라제 비단을 사려고, 명품 비단을 사려고 갔어요. 옷 입으려고 원단 사러 갔는데 코치 부인은 청나라 비단을 사려면 쌀이 100가마가 필요하대. 그래갖고 노비를 100명을 데려가. 돈은 많으니까 한 가마씩. 가서 살려고 세봤더니 99가마만 왔네. 야, 한 가마 빨리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할 때 눈치 부인이 나타납니다. 이거 얼마예요? 쌀 100가마입니다. 그럼 상평통보 면량하고 같은 가치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면잎을 팅팅팅 주고 눈앞에서 사가는 거예요. 그럼 코치 부인은 완전히 눈이 휙 돌 거 아니에요. 야, 돈을 써야겠구나.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상평통보입니다. 여기는 그 상평통보가 최초로 주조된 건 인조 때예요. 병자호란 인조 때.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그리고 효종 때 유통되는 듯 했으나 이것이 재주조되면서 일반화된 거. 우리나라 역대 최초로 돈이 일반 유통된 게 바로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맹아, 씨앗을 뿌린 사람이 숙종이다. 이렇게 좀 재조명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숙종 그러면 맨날 드라마에서 정치사만 얘기하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약간 돌 아이거든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변덕 부리면서 뭐 장희빈 쪽 등용했다, 인현왕후 쪽 등용했다 난리인데 그런 정치적으로는 좀 충동적인 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맹아가 됐던 업적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를 돈 주고 사? 이제 양반을 돈 주고 사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양반을 돈 받고 팔았거든. 케미가 맞으면서 마구마구 양반을 돈 주고 사들여.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쪽에 부농들이 자
우리 친구하고 나하고 어렸을 때 친구야. 같이 콧 빨아먹으면서 자랐어. 근데 설민석이나 아버지가 분홍이나 양반 돈 주고 사서 양반 행세하고 다녀. 그럼 친구 기분이 어때요? 아, 더럽지. 같이 콧 빨아먹었는데 왜 쟤는 아버지 잘 만나서 양반 합법적으로 사고 나는 왜 양반 옌병할 그러면서 옆마을로 도망가서 양반 행세를 하거나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쪽에는요,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다 양반이 됩니다. 조선 후기 철종 때 우리나라 백성의 70%가 양반이에요. 그럼 양반의 권위는 어떻게 돼요? 다 양반되니까 땅바닥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70%가 양반이에요. 그럼 양반이지만 이 사람들 옛날에 뭐 출신 양반이야? 농민 출신 양반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귀족 문화를 좋아할까요? 옛날에 즐겨보던 탈놀이가 보고 싶을까요? 탈놀이 보고 싶고 한글 소설 보고 싶고 민화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적에 문화라는 거는 그 소비층의 성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귀족의 전유물이었으니까 궁중음악, 악 이런 게 발전했다면 조선 후기는 사실 지갑 열고 돈 쓰는 계층이 구농민, 현양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양반과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한글 소설들, 뭐 춘향전, 서울차대 비판하죠. 홍길동전이 춘향전은 어떤 신분을 비판하죠. 그리고 또 뭐 장화홍련전, 별주부전, 한글 소설. 탈놀이 보면 어때요? 양반님들 우리 놀아볼까요? 그럼 양반 탈을 쓴 사람이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나가고 막 바보 행세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그 시작이, 그 근대의 시작이 누구 때부터? 여기는 숙종 때부터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후기 작품들이 양반을 그 위선을 풍자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인기 있는 게 뭐 랩이 유행을 하죠. 그 조선 후기에 랩이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판소리, 탈놀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글 소설 이런 거예요. 랩이 뭐예요? 미국 브루클린 할렘가에서 흑인들이 위선적인 백인을 비판하는, 꺼져, 그런 교육은 됐어, 당신들의 그런 위선 꺼져버려, 뭐 이런 걸 이 그루브 타는 게 랩이잖아. 우리 조상들도 당시에 판소리랄지 아니면 한글 소설을 통해서 똑같이 비판했다고요. 그루브만 조금 느낌만 다르지 이것도 랩과 근본 정신은 같아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의 시작은 숙종 때부터다. 언프리리 랩 스타일의 시작은 바로 지코의 조상 저기 있는 숙종 때부터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